오늘 경기까지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선수들이 체력을 얼마나 회복했느냐가 오늘의 승부처가 될 듯합니다. 그래도 선수들의 정신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체력도 회복했을 거고 그동안 4차례 경기를 치르면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잘 보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선수단의 그 가장 문제점을 부상 선수가 많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김진수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선수들이 이제 기성용 선수 16번 그걸 들고서 이렇게 같이 세레모니 한 장면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래서 부상이 우리 선수들을 단결하고 뭉치게 한다. 그런 해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팀을 보면 부상 선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회 시작 전부터 부상 선수가 나왔고요. 조별 예선 1차전을 시작해서 기성용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소속팀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이재성 선수 역시 부상을 당한 뒤 회복 단계에서 경기에 아직까지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권경영은 부상으로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고요. 구자철 역시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가용할 만한 선수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요. 황의조가 16강전을 앞두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승할 이유가 한 가지 더 생겼다. 네. 체력적으로는 부담이 되지만 기성용이 부상으로 하차를 하면서 선수들 간 정신력으로 똘똘 뭉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이제 2시간 뒤에 이제 카타르 8강전이 아랍에미레이트 자예드 스포츠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시청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겨야 우리 다음에 신국진 기자를 만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전에 이겨서 준결승에 올라간다면 또다시 이 저녁 시간에 또 나와서 또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잠시 뒤면은 경기가 열리는데 저희 셋뿐 아니라 방송 시청하고 계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양대 노총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민주노총에 경사노위의 참여를 당부했는데요. 민주노총은 28일 대의원대회를 열고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났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양대 노총 위원장을 면담한 건 지난해 7월에 이어 반년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등에 있어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사회적 인식이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결국 사회적 합의라며 경사노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정기 대의원 대회를 열고 6개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중 핵심 안건은 경사노위 참여건입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김영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복귀를 강력 주장하고 있지만 강경파의 반발이 거세 안건이 통과될지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면담에서 김 위원장 등은 고 김용균 씨의 장례를 설 전에 치를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정규직 전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국제노동기구인 ILO 비준, 카풀 문제 등 노동계 현안 해결도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바람은 정부가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경청하라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의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노동계와도 앞으로 대화할 뜻을 밝히면서 오늘 자리는 노동계와 대화를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을 이끌 북한의 새 카운터 파트너로 군축 업무를 맡았던 김혁철이 유력해 보입니다. 한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60일 안에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최효진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김영철 북한 부위원장의 방미 당시 비건 특별대표와 새로 지명된 북측 카운터파트의 만남을 첫 실무회담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양측 협상이 생산적이고 성과 지향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새 카운터파트로 언급되는 김혁철은 주 스페인 북한 대사를 지내고 군축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티오피아 대사, 그리고 주 아프리카 연합 북한 대표부 상임 대표, 수단 대사, 스페인 대사 등을 역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일명 비건 김혁철 라인이 실무 협상을 이끌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북한과 조만간 또 하나의 좋은 만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인터뷰에서 60일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웨덴 북미 실무 협상에 참석하고 돌아온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좋은 분위기 속에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 형태의 협의들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성공적인 북미 대화 그리고 우리 남북 간에도 다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 분위기 좋고 다 대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다들 미소를 짓고 다 헤어졌죠. KTV 최효진입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가 한 달여 만에 열려 오늘 오전 45분간 진행됐습니다. 통일부는 양측이 남북 간 다양한 현안과 북미 협의 등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포괄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3.1운동 100주년 공동 기념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공강우 실험이 오늘 오전 서해 해상에서 진행됐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실험이었는데요. 다양한 기상 관측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에 이리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군산항에서 남서쪽으로 70km 떨어진 해상에서 인공강우 실험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관측선인 기상 1호가 먼저 상층 대기의 온도와 습도 등을 관측하는 라디오 존대를 공중에 띄웁니다. 비슷한 시각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기상 항공기가 기상 1호 관측선으로부터 50km 떨어진 5,000피트 상공에서 요오드화 은으로 이뤄진 연소탄 24발을 공중에 살포했습니다. 구름에 씨앗을 뿌리는 작업인 시딩을 마친 항공기는 상층부 대기의 변화를 관측한 뒤 선박 위를 선회하며 대기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관측선에서도 측정이 이뤄졌습니다. 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선박에 탑재된 다양한 관측 장비들이 구름 씨앗으로 인한 대기 변화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서해상에 발달한 구름대가 인공강우 실험에는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딩 이후 해상에서는 강수 입자가 측정되지 않았지만 육상에서는 강수 현상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구름이 감지됐다며 실험에 따른 강수 입자 생성 여부에 대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인공비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번 실험이 해상과 육상, 공중에서 처음으로 동시에 이뤄진 만큼 인공비 생성을 위한 다양한 기상 관측 자료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는 눈에 보일 만큼 나타나지 않았지만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모바일 관측성에서는 소량의 강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실험이 한 결과인지를 다시 한번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은 강수 입자 생성과 관련한 실험 1차 결과를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하고 최종 분석 결과는 다음 달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주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경유차 통행량이 평소보다 30% 줄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평균 세제곱미터당 124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 관측 이래 최악의 수준입니다. 수도권에는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경유 차량이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이번 운행 단속으로 서울에서 노후 경유차 통행량은 평소보다 최대 30% 감소했습니다. 전체 노후차의 시간당 평균 통행량은 14일에는 600여 대, 15일에는 701대로 각각 일주일 전보다 30%, 24% 줄었습니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시간당 통행량은 13일에 107대에서 14일 196대, 15일 287대로 시행 시작일을 기준으로 각각 89대, 180대가 늘었습니다.
운행 제한 차량 중 수도권 등록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국의 모든 시도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비상 저감 조치를 내리도록 의무화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음 달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이제 그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농도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면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 노후 경유 화물차를 조기에 폐차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을 기존 최대 77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앞으로 고졸 취업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공공과 민간의 고졸 채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을 60%까지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고졸 취업은 2명 중 1명, 이 중 정규직은 3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을 시작으로 민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등학교 취업률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정책 목표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을 60%까지 달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청년들에게 안전하고 정당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직업계고 학과를 미래차와 드론 등 미래 신산업과 연계해 매년 100개 이상 2022년까지 500개를 개편합니다. 적성과 수준에 맞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교 학점제도 도입합니다. 내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전체 직업계고로 확산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도 늘립니다. 2022년까지 국가공무원 지역인재 구급 채용 비율 20%, 지방공무원 경력임용 비중 30%로 우선 공공부문에서 고졸 일자리를 확대합니다. 민간에서도 고졸 채용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신설해 공공입찰과 정책자금,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에서 우대 지원합니다.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300만 원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과 역량 개발을 위한 유급휴가 훈련, 대학 등록금 등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꾸준히 점검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요즘